뉴캐슬의 홈구장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펼쳐진 토트넘과 뉴캐슬 간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토트넘 수비진들은 또 한 번 호러쇼를 보여주며 6대1의 대패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이례적인 패배에 현재 토트넘은 구단 내부로부터 커다란 혼란을 겪는 상황입니다. 오늘 스텔리니 코치가 선보인 포백 체제는 전반에만 5골을 내주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23분 만에 파페사를 빼고 다빈손 산체스를 투입하며 3백 체제로 변화했는데요. 이 같은 변화를 지켜보던 축구 분석가 크리스 워들은 토트넘은 난장판이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말 그대로 창피한 일이며 감독을 바꿔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토트넘의 모습을 비판했고, 이어서 스텔리니의 도박은 실패했다, 4백으로의 변화는 너무나도 큰 도박이었다,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다시 3백으로 돌아가야 했다 라며 스텔리니 코치의 의아한 전술 변화는 크나큰 실패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경기를 지켜본 제이미 캐러거 또한 스텔리니 코치를 향해 가감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는데요. 수비 못하는 포로, 윙어 페리시치를 풀백으로 놓고 시즌 첫 4백을 가동하는 건 미친 짓이다, 스텔리니는 제2의 콘테다, 콘테 친구들 말고 당장 제대로 된 감독을 데려와라 라며 토트넘이 성공하길 바란다면 당장 새로운 감독을 선임해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봤던 수많은 토트넘 팬들은 이렇게 중요한 경기를 6대1의 대패를 당하게 한 스텔리니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며 당장 새로운 감독을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토트넘의 오늘 전술과는 상관없이 토트넘의 수비진들 또한 최악의 경기력을 펼쳤는데요. 요리스를 비롯한 수비진 전원 모두 전술만 탓하기에도 미안할 만큼 전대미문의 수비 실력으로 6대1 대패에 크나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해리케인과 손흥민에 대한 이적 이슈가 현재 축구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케인은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이길 자격이 없었다며 현재 토트넘의 상황에 크게 좌절했는데요. 심지어 케인은 콘테가 경질된 후로 클럽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자신의 이적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 더욱 크게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주목하고 있는 케인의 인터뷰 더 플래닛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강의 공격 듀오 손흥민과 케인을 보유하고 있는 토트넘, 그런데 이 팀에는 20분 만에 5골을 내주는 수비진들이 있습니다. 이번 토트넘은 올 시즌 주력 포메이션 3-4-3 대신 4-3-3을 가동하며 3백에서 4백으로 수비진에 큰 변화를 주었는데요. 스텔리니 입장에서는 콘테 체제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수많은 비판 때문에 자신이 콘테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변화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번 경기는 현재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을 치열하게 다투는 두 팀 간의 대결인지라 경기의 중요도만 따지면 최소 컵 대회 준결승전에 해당하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포백 라인은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포백이 아닌 로메로 원백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이는 전반 20분 만에 5골을 내주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첫 실점부터 다이어의 좋지 못한 수비 장면이 나왔습니다. 위험 지역에서 헤딩 클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에 로메로가 자신이 혼자 있음을 어필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공을 앞으로 보내며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2분 만에 뉴캐슬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다이어는 전반 9분 머피의 멀티골 장면에서도 실수를 범했는데요. 이번에도 중원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동료에게 아무런 생각 없이 패스를 했고, 이를 끊어낸 뉴캐슬은 여지없이 골망을 흔들었죠. 이후로도 토트넘의 포백은 뉴캐슬의 공격진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저 골망이 출렁거린 뒤 주저앉아 좌절하기 바빴습니다. 결국 스텔리니는 자신의 전술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파페사르를 빼고 다빈손 산체스를 투입하며 원래 사용하던 3백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해리케인의 만회골이 터졌지만 칼럼 윌슨에게 또 한 번의 골을 내주면서 6대1의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합작한 듀오인 손흥민과 해리케인을 보유 중인 구단으로, 이 듀오는 리그 최다 골 합작에 더불어 수많은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해리케인은 말하기도 입 아픈 최고의 공격수이고, 손흥민 또한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놀라운 선수들이죠. 그러나 이 둘은 뭘 해보기도 전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수비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사실상 20분 만에 경기가 끝나버렸는데요. 이 경기를 지켜본 영국 레전드 게리 네빌은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이 있는데 아직도 무관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라며, 두 사람은 충분히 우승의 영광을 거머쥘 수 있는 월드 클래스이지만 이 둘을 받쳐주는 선수들이 이 모양이라면 토트넘에서 우승 트로피를 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는데요. 축구 분석가들은 오늘의 대패의 이유로 다니엘 레비 회장 특유의 경영 방식을 꼽았습니다. 그는 오직 이익만을 쫓아 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세계 최정상급 공격수들이 있음에도 그동안 토트넘의 문제라고 지적받던 중원이나 수비수들을 강화하지 않고 히샬리송이나 단주마 같은 공격 자원만 영입하고 되파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과 케인의 폼이 절정을 달리고 있을 시기에 준수한 플레이메이커나 수비수를 영입했더라면 우승컵 하나 정도는 들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평가하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한심한 영입 기준은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레비 회장에게 있어 우승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돈만 보고 경영하라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어 여러 감독들도 토트넘을 꺼리고 있고 현재까지도 토트넘을 맡으려 하는 감독을 쉽자리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이번 패배로 토트넘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불투명한데요. 이러한 모든 것이 겹쳐 토트넘의 구단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상황. 뉴캐슬에게 6대1의 대패를 당하는 것을 지켜본 해리 케인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좌절감을 밝혔는데요. 정말 힘든 밤이다. 나도 팀도 처참하다. 누구를 콕 집어서 탓할 수도 없다. 경기는 단 20분 만에 끝이 났다. 뭔가 하기에는 너무나 큰 점수차였다. 난 항상 팀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5골차가 되자 좌절해버리는 선수들을 보았다. 그 어떤 열정도 느낄 수 없는 팀이었다. 라는 소감만을 남긴 채 쓸쓸히 인터뷰를 끝마쳤습니다. 해리 케인은 지난해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해 맨체스터 시티 이적 열망을 대놓고 드러냈지만 핵심 공격수를 잃을 수 없다는 토트넘의 강력한 입장에 잔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변함없는 득점 감각을 과시하고 있지만 이적설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처럼 팀에 대해 큰 좌절감을 느낀 해리 케인의 이 같은 인터뷰는 이적에 대한 결심을 굳힌 한마디였는데요. 이렇게 토트넘은 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였고 결국 이번에도 팔지 않으면 아무런 수익을 얻을 수 없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케인의 이적을 허락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토트넘의 상황에 현재 가장 기뻐하고 있는 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며 맨유는 현재 중앙 공격수의 부재로 인해 해리 케인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레전드인 제이미 워라 또한 손흥민과 케인이 토트넘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만 했는데요. 만약 해리 케인이 토트넘을 떠난다면 손흥민 또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토트넘은 상위권은 고사하고 강등권 팀들과 경쟁해야 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둘의 이적을 확실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30대에 접어든 케인은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렇게 망가진 토트넘이 아닌 정말 우승권에 가까운 팀으로 이적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은 손흥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손흥민 선수에게는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PSG 등 수많은 클럽에서 제안이 왔지만 그동안 이적보다 토트넘에 잔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콘테 경질 후 패배가 계속되자 케인의 이적설이 떠오르면서 영국 언론들로부터 손흥민과 케인이 토트넘을 함께 떠날 것이라는 이적설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토트넘은 10년 동안 핵심 선수가 유지된 채 비슷한 스쿼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케인이 이적한다는 말은 곧 손흥민을 판매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대대적인 리빌딩을 하기 위해선 두 사람을 팔아야만 거대한 이적 자금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 분석가들도 토트넘이 다시 반등하기 위해선 그리고 케인과 손흥민의 커리어를 위해서도 두 사람을 놔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적은 선수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최근 토트넘 통산 143골의 대기록을 작성한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 토트넘에서 아직 몇 년 더 뛰면서 더 많은 골을 넣고 싶다고 발언하며 당분간 토트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의 대패로 인해 챔스에 진출하지 못하고 해리 케인마저 떠나게 된다면 분명히 이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리버풀의 클럽 감독 또한 대대적인 리빌딩을 선언하며 손흥민을 영입할 뜻을 내비친 상황 속 손흥민의 다음 행성지에 대해 수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손흥민은 지난 시즌 득점왕을 차지하며 여전히 세계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데다가 토트넘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만큼 손흥민을 영입하기에는 이처럼 적절한 시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토트넘의 챔스 진출에 대한 적신호가 들어온 상태라 앞으로 손흥민의 이적 행보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수많은 손흥민 팬분들은 손흥민이 은퇴하기 전 우승 트로피를 들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최근 연속골로 인해 자신의 가치를 매 경기 증명해내는 손흥민 선수는 한국 축구의 역사를 계속해서 빛내고 있는 만큼 어느 클럽으로 이적하던지와는 상관없이 손흥민 선수의 끝없는 성장과 활약을 기대하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